많은 사람들이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인생의 크고 작은 경험 속에서 후회는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 곁에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흘러가는 물은 우리의 세월을 닮았고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의 마음을 닮았으며 저무는 해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 다를 바 없으니 늙어보지 않고서 어찌 인생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날의 식탁에는 화사한 꽃병이 놓여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자리엔 약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생은 그저 꽃병과 약병 사이를 오가는 여정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왜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누구나 꿈꾸는 일이지만 영원한 삶은 없기에 내 식탁에 약병이 줄지어 늘어서기 전에 조금 더 욕심을 내려놓고 폼 잡지 않으며 베풀며 살아가는 것도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나이에 대한 집착이 강한 편입니다. 30이 되면 신입사원으로는 늦은 나이로 치부되고 40살이 넘으면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혼자 살 것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50을 넘어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하면 나이 먹고 주책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나이라는 숫자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것에 얽매여 자신만의 인생을 제약하며 나이 드는 것을 한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감을 받아들이며 후회 없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인생의 길을 걸어간 선배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후회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70세가 되기 전에 깨닫지 못하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7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깊은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후회 중 첫 번째는 바로 가족이나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를 남긴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억누르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이를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말로 K장녀, K장남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부모님의 기대에 맞춘 삶을 사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죠. 물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도 하나의 행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반복되면 점차 자신의 내면의 만족감을 잃고 외부의 요구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람들은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얼마나 많은 꿈을 이루지 못했는지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인생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중년을 지나면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훗날 인생을 마주할 때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보다는 이렇게 살아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후회하는 것은 바로 여행을 미룬 것인데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각각 다른 지역과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어린 시절을 한 지역에서 보내며 최소 수십 년 동안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아왔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의 다양한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손쉽게 접할 수 있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비행기를 타본 사람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르신들은
여행을 더 많이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자주 토로합니다. 81세 김경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은퇴하면 여행을 많이 다니기로 했어.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아내는 세상에 없었지. 너무 늦어버렸어. 혼자 몇 번 여행을 갔지만 혼자 가니까 그다지 재미가 없더군. 로키 산맥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풍경이 정말 예술이었어. 옆자리에 아내가 있었더라면 저 빛깔 좀 봐 하면서 말하고 싶었지. 인생 선배들은 여행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다른 곳에 쓸 돈을 아끼고 오히려 먼저 사용해서라도 여행을 떠나라고 말하죠. 여행은 단순히 견문을 넓혀주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삶의 중심을 다시 찾아주고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선사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깨달음과 이익을 얻게 합니다. 또한 여행은 나이가 들어도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줍니다. 이를 통해 인생을 잘 살았다는 만족감도 느낄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니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곳의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점입니다. 건강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수명이 길어진 만큼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건강을 소홀히 관리해 결국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100세 시대에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만으로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은 많지만 매일 수십 가지 약을 먹고 몸 이곳저곳이 아파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노후를 위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관리하면서 그 돈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암이나 뇌졸중과 같은 큰 병에 걸리면 평생 힘들게 벌어놓은 돈이 순식간에 의료비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신체 단련, 즉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체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을 예방하고 조절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이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인생은 행복한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나 성공도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 네 번째 후회는 일만 너무 열심히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일에만 치중해 삶의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업무에만 몰두하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 취미를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쫓느라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홀히 여겼던 것을 나중에 크게 후회하곤 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인간관계가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건강에도 무리가 생기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도 열심히 하되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5번째 후회는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많은 이들이 옛 친구들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 다음으로 중요한 인생의 자산이 바로 친구입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언제든 연락하면 기꺼이 만날 수 있는 친구는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삶이 바쁘고 각자의 일에 쫓기다 보면 소중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문득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내가 먼저 연락한다고 해서 체면이 깎이는 것도 아닌데 굳이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번째 후회는 자기계발과 성장의 기회를 놓친 것인데요.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했던 사람이라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고 느끼면 심각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계속 변화하는 세상에서 과거에만 집착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는 결코 발전을 이룰 수 없으며 이는 곧 개인의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나는 해본 적 없어서 못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왜 못해? 라는 자신감 있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기치 못한 기회가 찾아와 일상의 작은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7번째 후회는 참기만 하고 산 것입니다. 더 자주 화를 냈어야 했다는 후회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 증후군에 빠져 살아갑니다. 속에서 화가 끓어오르더라도 이를 억누르고 상냥하게 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화가 날 때는 건강한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억눌린 화는 곧 화병이 되어 마음속에 큰 병을 키우고 결국 스트레스에 의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여 명을 단축시킵니다. 특히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진상 고객에게도 친절한 미소로 대해야 하니 그 스트레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임종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것이 큰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 마음속에 냉소와 분노를 쌓아 질병을 초래했다고 여겼습니다. 충분히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며 참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억누름은 결국 마음속에 깊이 쌓이고 언젠가는 폭발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결국 한 번뿐입니다. 혼자 속으로 끙끙 앓지 말고 우리 모두 할 말은 하고 삽시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후회하지 않는 삶은 여러분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훗날엔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면서 자꾸 그때만을 찾습니다. 늙으면 사람이 수레를 끄는 것이 아니라 수레가 사람을 미는 법입니다. 넋 놓고 있으면 밀려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련과 후회만 남기는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닌 선택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즉,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내려놓는지가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완벽히 바꿀 것입니다. 인생 선배들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내려놓음 또한 실천하셨는데요. 결국 나를 내려놓음은 나를 다시 세우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잘 내려놓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노년을 보내야 할까요? 등산도, 인생도 오르는 길이 힘들지만 내려가는 길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삶의 길을 멋지게 내려가기 위해 늙음의 미학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실천해야 되는 늙음의 미학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늙음의 미학 제1장은 비움의 미학입니다. 비움의 실천은 버림으로써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버림이라는 말이 맞지만 너무 냉혹하게 들릴 수도 있죠. 점잖게 나눔이라 해도 좋습니다. 꽃이 비록 아름답지만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처녀가 설령 아름답지만 처녀를 버려야 옥동자, 옥동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란 버림의 끝입니다. 성취의 청춘도 아름답지만 버림의 노년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늙음의 미학입니다. 주먹을 쥐고 태어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요. 손바닥을 펴고 죽는 것은 모든 소유로부터의 비움입니다. 생의 가장 큰 가르침은 죽음입니다. 선녀는 죽음으로써 인생의 진리를 깨우쳐줍니다. 채운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비온 만큼만 채울 수 있습니다. 집지한개어 방지구주다. 두 손으로 잡아보았자 2개뿐이요. 놓으면 우주가 내 것인 것을. 늙음의 미학 제2장은 노련의 미학입니다. 노련이란 단어에는 늘, 노, 자를 씁니다. 노자에는 노련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경륜에서 오는 노하우가 있어 노인은 노련한 경험의 결정체이지요. 노인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신중함이 있습니다. 술을 마셔도 젊은이처럼 속수무책으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오뚝이라는 의미의 부도옹이란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늙음의 미학 제3장은 점자음의 미학입니다. 노인이 되면 언행이 무겁되 어둡지 않습니다. 품격이 고상하되 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잖다라는 말이 성립됩니다. 곧 젊지 않다는 말입니다. 젊은이처럼 감성의 시이 휘둘리거나 분위기에 가볍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젊은이의 잘못을 보고도 잘 나무라지 않음은 힘과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도 그러한 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해하고자 함입니다. 점자음, 그것은 중후한 인생의 완결이자 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장엄한 아름다움입니다. 늙음의 미학 제4장은 생각의 미학입니다. 노인이 되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했던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일념통천의 지혜의 샘물입니다. 늙은이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생각이 깊고 많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염려하고 가문을 지키면서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늙음의 미학 마지막 장은 3분의 2의 미학입니다. 흔히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아직 청춘이라고 항변하는데 이 말은 사실입니다. 정신의 나이는 육신의 나이의 3분의 2에 불과합니다. 60세면 40세로 생각하고 90세면 60세로 생각합니다. 마음마저 육신과 똑같이 늙었다고 생각하면 삶이 위축됩니다. 죽는 날까지 젊은이의 기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젊은 생각으로서 씩씩한 만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인류의 평균 연령이 급격히 늘어감에 따라 온 세상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퇴직의 새벽을 맞이하면
인생 리모델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소망하던 오늘이죠. 영리하고 재주가 있는 사람을 일러 총명하다고 하는데, 총은 귀가 밝다는 뜻이며 명은 눈이 밝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과 귀가 어두워집니다. 모든 기능이 저하되어 자세히 볼 수 없고 또렷하게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 없습니다. 쑥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듣는 훈련을 평생 해온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는 모든 늙은이들의 화두일 것입니다. 품위를 지키며 아름답게 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멋지거나 추하거나 또 행복하거나 불행한 노년이 되는 것은 모두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우아하게 늙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금연과 절주, 그리고 적당한 운동으로 생활 습관을 가꿉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게 만듭니다. 둘째,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합니다. 너무 적게 자고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낮잠을 적당히 자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비결입니다. 셋째, 마음가짐을 편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경계와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긍정적, 적극적인 행동으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곱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노화에 맞서지 말고 자연스럽게 수용해야 합니다. 의학 발달로 주름살 하나에도 피부 미용 시술과 성형을 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늙어가야 합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어색함을 주는 얼굴은 오히려 우아함을 상실합니다. 다섯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의욕이 있고 하고 싶어도 나이 들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 욕심 부리면 추하게 보여 외면당하기 십상입니다. 여섯째, 말을 줄인다. 젊은 애들은 제자의 말을 많이 하면 귀엽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말을 많이 하면 다들 싫어합니다. 특히 잔소리는 금물입니다. 일곱째, 회의나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하세요. 불러만 줘도 기쁜 나이입니다. 대외 활동을 기피하면 정신과 육체가 모두 병들 수 있습니다. 동창회나 카페 모임, 옛 직장 동료 모임 등에 웬만하면 빠짐없이 참석해야 됩니다. 여덟째, 공덕을 쌓습니다. 지금 쌓은 공덕이 내 인생 미천이 됩니다. 내 생을 인생보다 멋지게 살려면 생전에 아낌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보시보다 더 큰 공덕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홉째,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만큼 아름답게 늙어가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얼굴색이 변하고 곱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죽음을 준비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우주의 섭리를 거부하고 더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을 노출하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누구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남다른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인간은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노년이 평가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은 축복이며 아름다운 노년의 길일 텐데요. 이 10가지 중 절반이라도 몸에 익히면 훨씬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어여쁘게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나이만 먹고 백발이 된다고 다 어른이 아닙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시간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